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시장과 기업을 분석하는 경제동반자 패밀리펀드입니다. 오늘은 컨텐츠 OTT 시장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선 스트리밍 기업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스트리밍 기업이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와 우리나라 기업인 네이버 TV, 카카오 TV 등을 말합니다. 이 기업들은 다운로드도 지원하지만 스트리밍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스트리밍 산업이 지금은 가능해진 이유가 뭘까요? 스트리밍 산업이 가능해진 것은 인터넷의 속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데이터 처리 속도는 화면의 그림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너무 느려서 쾌적한 환경의 스트리밍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3G 때 다운로드를 하던 것에서 4G가 도입된 후 스트리밍이 가능해졌고 5G 시대에 스트리밍이 원활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스트리밍 산업이 활성화되며 컨텐츠 OTT 시장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도전하고 있는 컨텐츠 OTT 시장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과 그에 대한 새로운 기업들의 도전장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선 컨텐츠 및 OTT 시장은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통해 구독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체제도 되었습니다. 이들은 컨텐츠 증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광고 수익을 유튜버와 나눠 가지며 컨텐츠 제작을 독려하고 넷플릭스는 컨텐츠에 지속적이고 거대한 투자로 보유 컨텐츠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 OTT 시장의 1위인 넷플릭스의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자체 보유 IP가 디즈니에 비해 아직 많이 모자라고 팬덤 또한 디즈니보다 아직은 수가 적습니다. 이를 말해주듯 넷플릭스가 가입자 5천만 명을 돌파하는데 7년이 걸린 것을 디즈니는 1년 2개월 만에 구독자만 9천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넷플릭스가 닦아놓은 OTT 산업의 길을 디즈니가 걸으며 수혜를 입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디즈니가 넷플릭스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장 디즈니는 마블 등 자신들의 IP 컨텐츠를 넷플릭스에서 내리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쿠팡이 OTT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쿠팡은 기존의 쿠팡 로켓과 회원을 통해 점유율을 증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OTT 사업 진출 기간이 얼마 안 되어 컨텐츠가 다른 OTT에 비해 많이 없지만 저렴한 요금제와 함께 컨텐츠 수가 증가하면서 시장의 또 다른 강조를 부상하리라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OTT 기업들이 컨텐츠 선구입, 독점 계약으로 제작사의 수익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제작이 완성되기도 전에 OTT 기업들은 컨텐츠 방영권과 지식 재산권 등을 미리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OTT 기업 iQIYI가 A스토리의 지리산을 선구입했다는 소식이 들리며 A스토리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한 홍콩의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지리산 제작비인 320억에서 350억 원을 훨씬 초과한 500억 원의 계약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 방영권은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OTT 기업들은 컨텐츠를 독점 계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OTT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은 중요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글로벌 OTT 기업들은 타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웃돈을 주고서라도 독점 계약하려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컨텐츠 외에도 유명 감독, 제작자들도 독점 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애플 TV는 OTT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의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OTT 기업들이 컨텐츠 제작사로부터 컨텐츠를 선구입, 독점 계약하는 상황 때문에 컨텐츠 제작사들은 컨텐츠 제작비를 제작 완료 전에 이미 대부분 회수합니다. 다음으로 컨텐츠가 대작화되고 있습니다. OTT 시장에서 확실한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작은 규모의 작품보다는 큰 규모의 컨텐츠가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작품들이 대작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정된 예산 때문에
작가님과 감독님들이 만들고 싶었던 컨텐츠를 포기했다면 지금은 넷플릭스 등의 글로벌 OTT 기업들이 제작비 지원을 확실하게 해줘서 지금까지는 생각만 해왔던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영화 수준의 시즌 드라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A스토리의 킹덤 시즌 1은 제작비가 200억 원이 들었고 최근 인기가 많은 스튜디오 드래곤의 스위트홈은 제작비가 300억 원 들었습니다. 이 제작비들은 원래 영화가 아니고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규모입니다. 다음은 K 컨텐츠 전성시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넷플릭스 컨텐츠들 중 아시아 시장의 순위를 살펴보면 10위권 내에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컨텐츠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표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K 컨텐츠가 필수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는 신한류는 한국의 뛰어난 컨텐츠 발전과 더불어 매우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칭찬 일색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OTT 기업들은 K 컨텐츠를 안정적으로 수급받기 위해 K 컨텐츠 제작사들의 지분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분을 5% 인수했고 텐센트는 A스토리의 지분을 6.4% 인수했습니다. 이는 K 컨텐츠 전성 시대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IP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제작을 위한 IP 가치 상승으로 웹툰, 웹소설 분야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웹툰, 웹소설 등이 컨텐츠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작화에 따른 제작비가 상승하고 있는데 대중이 익숙한 컨텐츠는 흥행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컨텐츠 제작사들은 직접 웹툰, 웹소설, 작가와 계약을 맺어 IP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텐츠 제작사와 웹툰, 웹소설 회사 간의 계약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네이버 웹툰의 IP를 사용하기 위해 계약을 맺었고 그 결과가 스위트홈 등의 빅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제작자의 가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컨텐츠 제작자의 연봉은 기업 회장의 연봉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나영석 PD님의 연봉이 CJ 이재현 회장님의 연봉보다 높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나영석 PD님 외에도 김은희 작가님의 연봉도 억대 수준이며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제작한 신원호 PD님의 연봉도 27억 원에 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텐츠 출연자의 가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흥행 가능성을 출연자가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명품 조연의 중요성도 부각되면서 조연, 주연 할 것 없이 출연료가 모두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드라마 조연으로 나왔던 20대 배우 소속사에서 회당 출연료로 무려 2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 금액은 2년 전만 해도 이병헌 등의 극히 일부 톱스타들의 출연료라 당황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가 불러일으킨 돌풍, OTT 산업의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상황들로 인해 수혜를 받는 산업 분야와 기업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 채널에서 OTT 관련 기업들을 다루고 있으니 혹시 OTT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하실 수 있도록 구독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시청자님들의 좋은 경제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